보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기사를 가져왔는데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22억 내고 돌려받는 돈은 영원이다. 와, 이런 보험, 불안전 보험 판매 논란 윤현수 기자님이 적었는데 이 기사가 약간 아쉬워요. 가입자는 납입 기간 등을 미공지했다고 주장하고 돈을 반환을 요구하고 요 상품이 삼성생명 상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절차상 이상이 없다. 보험설계사는 상품 제대로 설명했다, 해명했다, 요렇게 내는데 우리 딱 요 기사만 보면은 와, 이 가입자가 22억을 내고 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아가지고 민원을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지 않았던 내용도 있어. 그런 거를 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요 가지고 왔는데 뭐냐면은 이 상품은요 매월 500만 원씩 38년을 넣고 22억을 총 납부하는데 납부를 완료한 뒤 해지환급금을 영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 기자분이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적어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쏙 빠지고 지금 이 내용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보충 설명과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최근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날린 가운데 요거는 근데 이번에만 날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날리고 있었어요. 종신보험은 저축으로 가입하지 말라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날리고 있었죠. 자,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제대로 고지 않고 보험가입을 유도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28일 날 경기일보 요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상품이 나온 지가 38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총 22억을 내지는 않았어요. 2020년부터 2020 지금 4월 2024년 4월까지 내신 상태라고 보면 되죠. 민원 넣었으면 아마 안 냈을 거니까 2024년 한 3월이나 1월 이렇게 넣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총 22억을 지금 낸 상태는 아니에요. 총 납입은 22억이지만 나는 지금 이 A씨는 22억을 내지 않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삼성생명이 전속된 설계사 B씨의 권유로 간편가입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B씨가 설계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자신을 속여서 무리하게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에요. 자, A씨가 가입한 보험은 2058년 90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38년간 매월 500만원씩 총 22억에 납부를 하는 상품이에요. 상품의 구조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상품을 끌고 가진 않는 상품이에요. 자, 그동안 2억 원 가량을 보험료를 냈고 A씨는 뒤늦게 기본 보험기간 만료 시점이 해지환급금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씨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어. 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B씨라는 설계사에게 그동안 수차례 보험을 들면서 회사 방침상 장기는 내가 가입하지 않는다. 단기로 해야 된다. 이 긴 거 예를 들어서 막 20년 납 뭐 이런 거 뭐네. 나는 뭐 3년, 5년, 10년 뭐 요런 거 단기가 10년 단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10년 이상은 안 된다. 뭐 요렇게 5년 이상은 안 된다. 날 속였다. 90살을 넘겨서까지 돈을 내야 하는 호구 고객이 됐다. 내가 지금 이 90세 넘을 때까지 돈을 내야 된다. 납입 기간 알았으면 내 절대로 계약 안 했을 거지. 야, 내가 이거 90세까지 내고 받는 돈이야. 이거 내가 계약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이 상품만 보면은 이렇게 납득이 가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다른 목적이 있는 상품인데 딱 상품 자체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희귀병을 알아갖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을 당시 B씨는 설계사로 이 같은 내용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객을 기만했다고 덧붙였어요. 근데 요분이 희귀병을 알아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지금 간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편. 알릴 의무를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런 상품을 좀 가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간편 가입. 만약에 희귀병이 없었으면 요 간편 가입이 빠지고 경영인 정기보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고지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하자 고객이 덧붙였고 이에 대해 B씨는 보험 계약 당시 상품을 제대로 설명했고 불안전 판매는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와 얘기하라. 나는 분명히 설명 다 했어. 야, 너 지금 와서 내가 설명했던 거 완전 다
나가리 시키고 지금 못 들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야? 둘 다 증거를 좀 남겼으면은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가 좀 됐을 텐데 아쉽긴 해요.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A씨는 삼성생명의 불안전 판매 민원을 접수했고 계약 해지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요구해서 내 지금까지 이제 딱 계약 해지할 테니까 낸 돈 2억은 돌려주라. 그럼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삼성생명 측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입한 이 지금 현재 진행 프로세스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으로 간 거예요. 야, 니네가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나 금감원 가야 되겠다. 딱 이렇게 접수했죠. 자, A씨의 주장은 매월 50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만료되는 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품이 있는 게 맞느냐? 이는 보험 설계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기만했다. 내로 완전히 기만한 거 아니냐? 니네 22억 받아먹고 말이야. 니한테 한 푼도 안 돌려주는 거 이거 기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금감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죠. 그래서 요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매 프로세스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민원은 기각됐다. 왜? 우리는 판매 프로세스상 벌릴 거 없어. 그러니까 민원 기각이야. 금감원은 아예 딱 증거만 보고 판단할 거거든요. 이 사람의 사연, 사정 이런 건 보지 대부분 않고 증거만 딱 팩트만 보기 때문에 현재 계약자가 금감원의 민원을 제기해 금감원이 처리 중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전지현이라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보험계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는 삼성생명과 보험설계사의 의무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실이 있어 보인다는 거고, 다만 소비자가 14일 이내 청약 철회 14일 이내 내가 딱 꼼꼼히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딱 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지만 그때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가입자 가실도 있다. 요렇게 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약간 아쉬워요. 왜 약간 아쉽냐면 조금 전에 이 상품이 간편가입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었어요. 이 상품은 딱 가입 설계서를 한번 볼게요. 가입 설계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목적을 아마 이렇게 했을 건데, 자, 어떤 목적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18.4%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최저 해지 환급금 보증하면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0원이죠. 최저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딱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입자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0%다 이렇게. 근데 요 상품은요 개인이 가입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인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법인 돈은 개인이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법인이 돼서 법인 돈이 납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법인 돈이 여기에 납부가 될 텐데 어떤 원리로 가냐면은 요게 제가 법인은 보통 법인의 대표님이 내가 사업을 물러주거나 은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요걸 퇴직금 명목으로 아마 제안을 했을 거예요. 야, 너 퇴직금이 없으니까 요거 넣어놓고 나중에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을 받아라. 요렇게 했을 거예요. 퇴직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법인 돈을 넣고 나중에 가져가는 쪽으로 하자.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2억을 내고 영원을 받는 건 맞아요. 이 상품을 끝까지 가져가면. 근데 요 상품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가입자들 중에서. 무슨 말이냐?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해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2세에 내가 가입했는데 한 65세에 이거 해지할 거야. 65세쯤에 나는 해지할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년에서 요 15년 사이가 되겠죠. 62세에서 67세. 그러면은 이 법인 돈을 빼서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하면 자기가 해지환급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때는 몇 프로냐면은 100%는 될 수 없죠. 90몇 프로대예요. 90몇 프로. 92%에서 97%. 100%는 아니지만 92에서 97이지만 요게 가입할 때 비용 처리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차피 법인 돈을 내가 못 가져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가져 나올 수 있으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아예 못 들고 나오는 거를 법인 돈을 네가 92에서 97 정도 가지고 오면 나쁘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그러니까 500만 원씩 얼마를 냈냐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시점까지를 보시면 돼요. 보통 9년까지. 근데 요 설명은 이 상품의 특징은 이런 게 있는데 라는 게 아예 기사에서 빠져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38년을 22억을 내시고 영업을 받아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회사 측에서도 요거 중간에 해지할 거다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고, 그분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지 않냐 그거예요. 한 18년쯤 되면은
98%까지는 올라가니까, 근데 요까지 가는 것보다는 내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요쯤에서 아마 해지하고 가져가라 요렇게 하고 가입을 했을 건데, 그래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 특징은 개인은 가입보다는 법인이 주로 가입을 하고, 이 법인이 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해지한 것 시점이 가장 높을 때 해지를 해서 법인 돈을 가져가는 목적이다, 특징을 가진 상품이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요렇게 나지는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쪽의 판단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잘 보일 수 있을 거니까, 맞죠? 그럼 회사 측의 주장은 저런 주장이고 소비자 측의 주장은 저건데 회사 측은 절차상 문제 없다 요렇게만 딱 놔둬 버리니까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누가 옳고 그래도 뭐 설계사분이 설명을 고객님처럼 잘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상품의 특징은 이렇다, 이 상품은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더라,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마치 뭐 회사는 그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절차상 문제가 없고 소비자는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뤘으면 양쪽의 주장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볼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와 22억이나 내고 0을 받아가는 이 거지 같은 보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항상 소비자나 설계사나 증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 증거를 남겨둬야 나중에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담 내용을 잘 떠올려 보면은 고객님들 중에서 기억을 못 하더라도 상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느낌은 생각나요. 내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했었구나, 이런 느낌으로 내가 사인을 했었지 라는 게 떠올라나요. 혹시 까먹어서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장기식 맞다 네 그러면은 10년 뒤에 그때 해지할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는 또 설계사 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설계사 분들에게 대부분 큰 금액의 민원은 사업하시는 분에게 터져요. 우리가 작은 금액을 내고 민원이 터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나중에 뭐 보상이 안 돼가지고 고지의무 위반했는데 내 설계사한테 알려줬는데 부실고지했다 뭐 이런 거는 좀 터지는 경우가 있어도, 이 막 100, 200, 300, 400, 500, 1000만원 이런 거는 사업하시는 분에게 터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사업이 잘 될 때 이분이 잘 안 봐요, 대부분은. 근데 안 되면은 보험 들어간 돈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본전 생각이 나요. 내 지금 이거 운영하는데 좀 사업이 힘든데 요 돈만 찾아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당장 원금만 찾아도 땡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사 분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서로가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두셔가지고 해야 설계사도 지키고 고객님도 또 너무 그렇게 모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설계사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항상 내가 증거를 남겨서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당장 내가 막 500만 원짜리 넣었다 이게 좋아할 게 아니라 항상 뒤에도 내가 뭔가 이 고객님과 인연이 계속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사이가 나빠지지 않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다 같이 좋게 지내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 마련해서 그분이 기분이 안 나쁘게끔 납득을 시킬 수 있게끔 증거를 남겨둬야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설계사하고 싸워서 뭐해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상담 내용 했던 거를 잘 지키고 있고 또 잘 기억하고 있고, 기억이 안 난다면 느낌은 분명히 오니까 들었을 때 안에 그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이 기사의 내용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상품의 원리에서 이렇게 고객이 좀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분도 있고, 설계사가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상품 자체는 이런 상품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지시키면 되는데, 그냥 제목을 봐서는 22억 내고 돈 한 푼도 못 받는 보험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요게 또 보시면은 정기보험인데 사실은 종신보험이다 요렇게 되어 있고, 상품 자체도 사실은 잘못 내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상품은 법인의 사업자분들이 가입하는 건데 38년 22억을 총 내시지는 않을 거다. 분명히 중간에 90몇 프로 시점에 내다가 해지를 하실 건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더 자세하게 그런 걸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설계사분이나 고객분이나 둘 다 이런 큰 계약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증거 잘 남겨두시고 잘 확인하시고, 상품의 특징 설계사는 잘 남겨두시고 소비자는 상담 내용 잘 남겨두시고, 그래갖고 이런 분쟁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